네, 안녕하세요. 착관부동산연구소 남관현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자산관리 세 번째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잣돈 모으는 예금 상품 이외에서 그 전까지는 좀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목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상품을 어떻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목돈을 만드는 상품, 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상품에는요, 이렇게 종류의 구분이 있습니다. 정액 적립식이 있고, 자유 적립식이 있고, 목적성, 펀드형,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합니다. 일단 정액 적립식은 보면 특징은 기간 금액을 정해놓고 적립하는 예금입니다. 보통 정기 적금 또는 상호 부금이라고, 상품 종류는 정기 적금이 있고요, 상호 부금이 있는데, 되게 많으신 분들이 은행 가서 되게 많이 드는 것이 정기 적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금융권 있잖아요. 신협이라든지 농협, 단위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면 상호부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듣게 되면 할 수 있고요.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3년 월 단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그간별로 달리 적용되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6개월 뒤나 1년 뒤에 뭐 돈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목돈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쓸 건데 지금 저축예금에 집어넣으면 아깝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기간 3개월, 6개월 정도 같으면 MMF라든지 CMA 이런 것도 있지만 6개월에서 이렇게 이상 정도, 1년 정도까지 할 때는 이렇게 뭐냐면 정기 적금이라든지 상호부금, 특히 상호부금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자유적립식은요, 기간은 정해졌으나 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치로 넣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까지 정해놨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적립식 예금 통장을 만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적금 통장을 만들게 되면 내가 돈이 있을 때마다 2만 원 이상만 매달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30만 원까지 정해놨으면은 오늘은 뭐 내가 2만 원 집어넣고 내일은 3만 원 집어넣고 그래서 한도를 30만 원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시로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떤 자유적립식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랄까 단기로다가 일할 수 있어서 좀 버는 금액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사람들한테 목돈을 만들 때 가장 유리한 게 자유적립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5만 원 벌 수 있지만 내일은 20만 원도 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또는 목적성에 따라서는요, 비과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등 목적에 따라 가입하는 적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청약부금이 있는데 청약부금 주택종합청약 통장으로 다 이관됐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있고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있고요. 연금신탁 같은 경우 있습니다. 즉, 이거 연금신탁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굉장히 큰데 연금신탁 같은 경우도 많이 좀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좀 소위 말하면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보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신탁이고요. 청약부금 같은 경우도 보통 3년에서 5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그 다음에 연금신탁은 10년 이상 이렇게 되고 상품별 기간별로다가 금리가 다 다릅니다. 펀드형은요,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 다음에 확정금리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펀드형은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주식형 적립펀드가 있고요. 채권형 적립펀드가 있습니다. 주식형 적립펀드는 완전 주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채권형 적립펀드는 채권만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의 일부분, 즉 채권형 일부분 이런 건데 1년 이상 가능하나 3년 이상 투자를 권장하고요. 만약에 주식이 계속 하는 1, 2년 동안 내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상승 곡선으로 계속 해서 2, 3년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주식형 적립펀드가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하락 장세가 좀 펼쳐지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채권형 적립펀드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건데 스윙 펀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너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 비율을 높이는 이런 스윙 펀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가능한 3년 이상 투자를 권장하고요. 투자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매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식형 적립펀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주식이 꼭까지 올라갔을 때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팔아버리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그렇죠? 하락 장세에서 팔아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채권형 적립펀드 같은 경우 뭐예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시점에서 올라갔을 때가 파는 게 가장 좋고요.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상황에서 채권형 적립펀드가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죠. 목돈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목돈을 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확정됐고요. 원금 보장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고요. 대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세금 우대라든지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특히 정기예금 중에서 뭐 직장인 정기예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초년생 정기예금 이런 걸 듣게 되면 세금 우대라든지 비과세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5년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다음에 예치 기간별로 다르고요. 확정금리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보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LD, ELS, ELF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금을 보정하나 보전을 추구하면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또는 채권형과 연계하여 주가 상승형, 하락형, 양방향형이 있고요. 세우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그 1년 6개월형, 뭐 1년 이렇게 돼서 다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도 1년짜리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 같은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뭐 ELD 정기예금에다가 집어넣고 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더 수익률을 높게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채권형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 거에 배팅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수 연동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ELD나 ELS, ELF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상식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상식 이상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남에게 경제 용어라든지 경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강의 정도 할 정도 돼야지만이 ELD나 ELS, ELF 정도에 투자를 하는 거지 갑자기 뭐 은행에서 이거 좋다 상품에서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라고 있습니다. 환매채. 국공채라든지 공사채, 은행 채권 등을 고객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일정 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채권을 매도하는 상품입니다. 통장식으로 거래하고요. 얘는 좀 세우대는 좀 안 됩니다. 30일 이상, 뭐 아니면 3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별로 돼 있지만 30일은 2%고 365일은 2.3%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요거 환매채 채권 같은 경우는 32일부터 됩니다. 환매채는. 그러면은 내가 6개월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MMF를 누르라고 봤더니 연 1% 내외야. 6개월짜리가. 근데 보니까 실제 보니까 1.2%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RP 환매채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얘는 지금 30일이면 2%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나요? RP가 낫거든요. 그래서 RP는 굉장히 좀 잘 알아두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조건부 환매채권 같은 게 있어요. 환매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좀 높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봐야 될 게 이제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이제 CP라든지 그 기업의 채권, 그 다음에 공기관의 채권, 그 다음에 그 은행의 CD 등 자산으로 운영하여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신탁형 상품입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1년짜리 목표 수익률에 따라 다르고요. 그 은행에 집어넣는데 요거는 은행에서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특정 금전 신탁을 만드는데 1년짜리를 만들 겁니다. 목표 수익률은 2%입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상품이. 근데 특정 금전 신탁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셉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뭐 보통 1,000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그래서 사실은 특정 금전 신탁 같은 경우는 고액의 자산가들의 어떤 단기 상품을 굴릴 때 쓰는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RP 환매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게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한 1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1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약간 돈이 좀 부족한 목돈을 할 때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RP 이런 것 쪽에 좀 가지고 가면 좋고요. 내가 경제적 상식이 있다 그러면 단기간 내 ELD나 ELS, ELF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 되겠다라는 게 좀 맞춰지고요. 이런 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요거 좀 한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금융기말로 주요 상품 일람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